여기 읽어봐 조금. 등비수열 극한. 공비에 따라서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 공비가 1이면 1의 수렴.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R의 n승의 형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은 0의 수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 발산. 그거 예시 그림이 이거예요. 요거 보면 돼. 그냥 지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밑이 R인 지수 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2x승 이런 거 2의 n승 이런 건 무한대 발산하잖아. 1의 n승은 지수 함수가 아니고 상수 함수니까 1의 수렴. 2분의 1 n승은 0의 수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 마일 1, 마일 1 이렇게 진동하고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에서 안 배웠지만은 이렇게 위 이렇게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커져. 커졌다 작아졌다. 오케이 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기본형인 R의 n승의 형태에서 좋았다리 R의 n승에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 R의 n-승 이런 형태의 등비수열에서는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의 n승 말고도 요 앞에 있는 A가 0일 때도 수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 둘 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31쪽까지. 특히 31쪽에서 이런 것들. 마치 이거는 복습 9의 n승 빼기 8의 n승의 형태니까 얘는 8 곱하기 8의 n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서 앞으로 빼면 9분의 1. 9분의 1 곱하기 3의 2n승은 9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랬어. n의 9승 빼기 n의 8승 분의 8 곱하기 n의 8승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n의 9승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극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창, 9창이듯이 얘는 9의 n승하고 8의 n승은 엄청난 차이가 떨어졌어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인데 단순 증가 0,1 지나고 근데 9의 n승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져버리면은 얘가 무한대가 훨씬 빠르게 가면 이게 훨씬 빨리 증가해서 얘는 무시해도 돼. 버린다. 답이 9의 n승의 개수인 9분의 1이 돼요. 마치 이렇게 했을 때 9창하고 9창이 있으면 8창 버리듯이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n의 제곱, n의 세제곱보다 훨씬 큰 거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훨씬 큰 거가 2의 n승이에요. 지수함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훨씬 빨리 증가해서 n이 무한대로 n이 지금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는 뭐 n이 2일 때? 2일 때는 8이고 n은 4잖아. 얘가 작잖아. 근데 n은 100 넣어봐. 2의 100승은 100을 3번 거듭제곱하는데 훨씬 커요. 2의 100승 미친듯이 큽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게 커지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훨씬 크고 지수함수 중에서도 밑에 따라서 밑이 큰 거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 마치 3창이 2창보다 훨씬 빠르듯이 요걸 기억해서 분수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만 알면은 문제 푸는 거는 1초도 안 걸리고요. 지수 처리만 잘하면 되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넣어주고 근데 넣기 전에 이거 빼내야 돼. 9분의 1로. 3의 마이너스 2승은 9분의 1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버렸잖아. 다음 문제. 요거 할 차례였죠? 요거 했었나? 수렴한수 했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봐. 그러면 필수 12번은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정한 상수 뭐 예를 들어서 4 같은 거 다른 거 하자. 뭐 C로 간다고 하자. 알파로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n을 무한히 커지게 했을 때 얘는 굉장히 커지거든 숫자가. 근데 얘는 어떤 일정한 수에 다가가. 그래서 AN은 얘의 개수에 불과한 거예요. 개수에. 그러니까 n이 무한히 커지면은 얘가 어떤 이거의 숫자 상수 곱한 거 실수배에 똑같은 거니까 알파 곱하기 4의 n승의 형태가 될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2는 9로 바꿔 9 곱하기 3의 n승 위에는 4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얘는
알파 곱하기 2의 n승.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니까 얘네는 게임도 안 되는 거 이건. 알파가 어차피 도와주질 못해 숫자니까. 그래서 이건 버리면 돼요. 답은 알파분의 4가 되는 거지 극한이. 근데 걔가 2란 말이야. 그럼 알파는 2네. 답이 2.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정한 상수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이 무한대의 개수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이건 직관적인 풀이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풀이가 좋은데요. 소수령 났을 때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렇게 수렴하는 건 안 나와 잘. AN을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푸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 독특한 거고요. 너무 쉬워. 수렴한다고 알려주면 그냥 알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다른 풀이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를 분모에서 지수꼴에서 밑이 가장 큰 걸로 분자분모를 나눠서 풀면 돼요. 4의 n승으로 나누면 돼. 옛날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 나누듯이 비슷한 거야. 4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an이 되고 얘는 4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2승 위에는 4가 되고요. 얘는 an 곱하기 4분의 2n승 바로 쓸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4의 n승분의 9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9 곱하기 4분의 3의 n승의 형태죠. 등비수열 형태죠. 첫 장이 4분의 27. n의 1로의 첫 장이다. n마 1이 있을 때만 얘가 첫 장이야. 첫 장이 4분의 27,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1까지 포함해서 이게 수렴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를 보내면은 결국은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2분의 1의 n승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결국은 AN의 극한값 알파분의 4가 되는 거죠. 걔가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AN의 극한값 알파는 2다. 밑에 그거 미적분까지 왔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여기서 3의 n승으로 나눈 거다. 한번. 근데 안 나눠도 알 수 있어요. 봐봐. 0으로 수렴이니까 얘 그냥 이거 개수비하면 돼. 1 답 1이야. 밑이 1보다 작은 지수꼴의 극한은 0으로 수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분수인 거. 분모가 더 큰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 느낌 맞으면 연습하시고 지난 강의 좀 봐야 된다. 한번 빠지면 이렇게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성현이 벌써 1번 쳤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였더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원래 A, R의 n-승이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것이죠. 이해 안 되면 바로 주쌤의 클래스 수학2 꼭 보시고 수열, 수학 원참, 수학 원에 수열만 따로 모아놓은 리스트 있거든? 거기 우리 수업한 거야. 그게 좋아. 그거 보면은 다 연습하니까 뭐 합공식 증명 같은 거 다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거 못해요. 모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A가 만약에 R일 때 특별한 형태에서는 R의 n승이 되죠. 이것도 등비수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모양을 써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n-승 딱 써 있으면 얘는 첫째 항은 n에다 1을 넣든 아니면 얘를 보든 3이잖아. 2의 영승은 1이니까. 공비는 2고 n 밑에 걸려있는 게 공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의 n승 이렇게 됐으면 첫째 항이 얼마냐? 이때는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이 5죠. 공비는 5고. 근데 아무튼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에서 이 등비수열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는 첫 장이 아예 0이거나 첫 장이 0이면은 공비가 뭐든 간에 수렴하자. 0, 0, 0, 0 계속 가니까.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되면 돼. 요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런 형태에서는 첫 장이 곧 R이기 때문에 첫 장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는데요. 이 첫째 항 자체가 R이니까 R이 0인 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이 형태에서는. 그래서 이걸 안 써주는 거야.
첫째 항이 0이다는 게 R이 0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형태에서는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1,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이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일 때는 1로 수렴해. 그리고 1이 아닐 때는 0으로 수렴해서. 여기서는 공비가 1일 때는 A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서 특별한 형태고, 왜 이런 형태를 쓰냐면은 얘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됐어.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왜냐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이거 좋습니까? 원래 기본은 이건데 여기서 A 자체가 R이 된 게 이거니까 R이 0인 건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되지. 오케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어보죠. 여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풀었잖아. 다음 등비수열에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첫째 항이 뭐죠? n에다 1은 무조건 첫째 항이야. x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 거듭제곱 똑같으니까 지수가 x 곱하기 지수가 같은 지수꼴에 곱셈은 밑을 샥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n승이잖아요. 결국 R의 n승 형태잖아요. R의 n승이 수렴하려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x의 부등식입니다. 근데 이걸 푸는 걸 또 못한 학생이 세상에 많어. 얘는 2차 연립부등식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이쪽도 2차 부등식, 이쪽도 2차 부등식 두 번 다 풀어가지고 공통인 범위를 구해야 돼요. 풀어보겠습니다. 왼쪽은 어떻게 푸냐? 이걸 먼저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해는 뭐죠?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왜냐면 이 참수가 x축에 딱 접하니까 1을 넣었을 때만 0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을 풀면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오른쪽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 오른쪽 2차 부등식 풀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죠? 판별식을 써가지고 x축과 맞는 점을 알아내.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이 이게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판별식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 왜 했죠? b-제곱 빼기 ac 근이 있어. 실근이야. 실근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x의 범위가 부등식인데 얘는 이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무슨 루트 나오면서 요 사이 범위가 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방정식이 해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니까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여기 기본 실력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어. 2차 연립부등식 이게 제일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래서 모든 실수 중에서 요 범위이면서 1은 어때요? 1은 빼줘야 되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은데 그리고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단이 단 그리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 두 줄 딱 써주면 답이 되죠. 여기 등호 있냐? 여기 등호 있죠. 오른쪽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어떤 등비수열의 아래 n승 형태로 지수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는 수학 1 지수단원. 그리고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걸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수학 1 수열단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하도록 하는 조건 이거 제일 쉬워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는 미적분. 근데 이걸 푸는 거는 2차 연립부등식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상에서도 살짝 어려운 거예요 이건 두 개는. 물론 기본이긴 한데 까먹을 수 있는데요. 2차 연립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기본기로서 그만 잔소리한다. 우리 반은 다 잘하니까 약간 걱정돼서 한번 잔소리해봤어. 그럼 요거는 첫 장이 얼마인가? A 곱하기 R의 n-승 형태일 때는 이게 첫 장이에요. 왜냐면 n에다 1 넣으면 이게 영승되니까 없어지니까. 첫 장은 x고 공비가 이거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뻔하지 뭐. 수렴하려면은 첫 장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얘를 풀어보면은 이 양변에 2를 빼면은 마 3보다 마이너스 x가 크고 2를 빼면 마이너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쓰면 x가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걸 선생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데 0도 되니까 x는 0 붙여주고 가운데다가 또는 써줘야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한치 오차도 없는 정교한 밑에 고고. 성현이 다 풀었나? 아주 잘했어요. 필수의 14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극한값을 구하라는 건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구나. 수열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 뭐야 이게 r이 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r을 알고 싶다. RM 실렸잖아. r이 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r이 3이라고 하면은 극한값이 얼마일까? 도현이가 얘기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 극한값 그럼 이거 버리고 1이잖아요. 약분하면. 근데 달러 r이 2분의 1이면 얘가 0으로 수렴해버려요. 0으로. 그럼 1분의 0꼴이니까 0이 됩니다. 극한이. 그러면 r이 만약에 1이면 어떨까? 그땐 또 달라요. 1의 n승은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해.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이거는 다 진동을 하긴 하거든.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진동하는데 똑같이 진동을 해. 똑같이. 그러니까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긴 돼요. 그래서 요게 살짝 어려운데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은 얘 영향 못 주면서 답이 1이 됩니다. 1로 수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럼 식으로 해볼게. 마이너스 2의 n승으로 분자분열 나누면은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더하기 1 분의 1이잖아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으로 수렴합니다. 아무튼 오고 있는데 준영이가 아래 값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비 수열의 이거 기본형 지수꼴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이 지수꼴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는 r이 뭐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선생님 따라하는데 앞으로도 요 페이지 이건 다 하고 갈 거나 맞불 시너지 중요하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일 때와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r이 1일 때와 r이 1보다 클 때로 5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한번 적어봐. 이렇게 딱 하고 줄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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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5개.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치 마이너스 2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은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마이너스 1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 n이 홀수면은 분모가 0 되니까 정의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해도 되고요. 문제에 따라 달라.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고.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치 r이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서 극한을 구해보면은
1 플러스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이니까 1분의 0꼴 0. R이 1일 때는 1을 진짜 넣어. 그러면은 그냥 2분의 1이죠. R이 1보다 클 때는 2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요 2n승의 개수 B1 이렇게 극한에 5개 다 구하는 거. 이게 답이야. 5개 다 구해야 돼요. 5줄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했잖아. 1보다 이거 절대값 1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 양쪽 2개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따로 하는 게 좋더라고. 따로 하는 게 좋고 보통은 같아요. 근데 극한값이.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죠. 그리고 1일 때 이거 5개 다 하면 돼요. 항상 5개. 절대값 기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5개 하면 돼. 이게 R을 딱 보면 수직선에서 이게 R축이면은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 때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1일 때랑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한 거거든.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이 분수식의 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R의 경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볼까? 이거 2개? 그거 이거 다 한 사람은 바로 마플 시너지 32쪽 펴라. 32쪽이 아니라요. 36쪽이야. 마플 시너지. 지금 28번을 처음에 하자마자 시작을 잘 못하는데 28번 하고 있죠? 도와주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해보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자.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하자. R이 1이라고 하자. R이 1보다 크다고 하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할까? R이 이런 거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충 분수로. 근데 2분의 1에 2n승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의 n승은 결국 R의 n승이나 R의 2n승은 어차피 이게 R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0으로 수렴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2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6. 그러니까 0분의 0이고 이게 1분의 0으로 수렴. 극한값이 0이에요. R이 실제로 1이라고 하자. 딱 1일 때는 1의 2n승이든 1의 n승이든 다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R이 1보다 클 때는 마치 1보다 큰 수 2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2를 넣어서 생각하면 2의 2n승 더하기 1분의 2의 n승이잖아요. 근데 얘는 4의 n승분의 2의 n승이지. 그럼 얘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 이게 4n승 플러스 1분의 2n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진정한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거 훨씬 커. 훨씬 빨리 증가해. 그래서 0으로 수렴이야.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이거라. 분자분모를 4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4분의 1의 n승 분의 4n승으로 나누면 2분의 1의 n승 되잖아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1분의 0이니까 답이 0이라고. 이렇게 아무도 안 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처럼 하지. 이건 증명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런 원리로 이거를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극한 등비수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된다. 서술형 쓸 때는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해돼. 4n승분의 2n승은 0.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분모의 차수가 더 높다.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한다. 반가워요 준영이. 너 야 왜 1시간 있다 오는 거야 수업 시작한 지. 하지만 오늘 2시간 반이기 때문에 넌 지금 와도 1시간 반 하게 돼 있다 준영아. 그거 네 자리야. 연습은 금방 돼요. 안 듣고 오고 있는데 너 망했어. 그러면 너 하나도 못 따라와. 그러면 할 수 있지? 그건 모르겠고. 그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거라 생각하면은 이런 식이거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근데 이럴 때는 가만히 보면 이거는 2n승이면은 음수를 뭐랄까 2n번 곱하면은 이게 양수잖아. 항상 얘는 항상 양수인데 얘는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 음수. 그래서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현성이 같은 애들이. 근데 진동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런 거 봤잖아요. 숫자의 값이 이렇게 진동하지만 이렇게 0에 다가오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4의 n승이죠. 제곱 넣으면 4의 n승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인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부호 교대로 바뀌면서 커져도 0으로 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뭐야? 설명이 뭐 저따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정확하게 해볼게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의 2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2n승 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의 2n승 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이잖아요. 이런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2n승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이게 4n승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n승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수니까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제대로 푼 거. 아 마이너스 2로 해서 어렵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나 마3을 넣었을 때나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건데 사실 마이너스 2 같은 R이라고 생각했대. 음수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바로 하면은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인데 이거를 분자분모를 R의 2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2n승 분의 1 그러니까 R분의 1의 2n승이죠. 얘는 R의 2n승 나오니까 R의 2n승으로 나누면은 R분의 1의 n승 왜냐면은 R의 2n승분의 R의 n승은 R제곱의 n승분의 R의 n승이니까 그러니까 R제곱분의 R의 n승이니까 R분의 1의 n승이 돼. 근데 거기에 이제 R이 마이너스 2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아 이 마이너스 1은 범위의 수가 아니라 그냥 이 진짜 수기 때문에 넣으면 되거든. 넣어서 관찰해야 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2n승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숫자 관찰하면 돼. 넣어서. 근데 1르나 2르나 3르나 얘는 항상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위에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4 넣으면 1 계속 바뀌니까 이 진동이 이건 자가지지가 않고 진동 발산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선으로 그리면은 여기 그림에 있을걸? 세설에? 그림이 없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동 발산 해봐. 다시 밑에 거 혼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R을 지금 정수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답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건 무시되니까. 아가 아니고 1이면 0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R이 2면은 그래도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냥 이거야. 3이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1이지. 4이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5면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니까 정의가 안 되고요. R이 6이면은 이거의 개수비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한 거야. 그 지난 수업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난 수업 이해를 못하면은 6이면 1이 되고 7이면 얘는 무시되니까 1이라고 8이면 1이고 9면 1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5보단 작은 수여야 되지 절대값이. 왜냐면 이게 마3이면 그래도 무시되잖아. 얘가 극한이지.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되는 거예요. 0 포함해서 0도 되냐? 0 되면 없어지면 되죠. 몇 개? 9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해설은 그거를 다 그러니까 애들 착각하는 애들 많아. 착각하는 애들. 숫자 넣어서 지금 푸는 건데 해설 보고서 해설 이렇게 했던데요? 그런데 그건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고 글로.
실제로는 다 이렇게 풀고 있어. 다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더 보기 쉬운 모양을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 얘네들을 5의 n승으로 나눠서 5의 n승으로 분자부분 나누면은 얘는 5분의 r의 n승이고 빼기 1 이렇게. 글씨 잘 쓰고 흥분했잖아. 얘는 5의 n승 나누면 1이고 1 플러스 5분의 r의 n승. 그래서 이 수열이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되잖아. 그래서 5분의 r의 n승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5분의 r의 n승. 글씨 왜 이러세요? 5분의 r의 n승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0 되려면은 5분의 r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가지고 r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푼 건데 이렇게 안 하지. 누가 이렇게 해. 그냥 숫자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해설에는. 조금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플 시너지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시험 까면 나오는 게 또 있죠. 36쪽에 147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이거부터 다시 해봅니다. 지금 연습했으니까 147번. 이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은 r에다가 숫자를 넣으면은 그 분수식이 되죠. 지수꼴인 들어있는 분수식의 극한값이 또 함수값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분수식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데, 야, r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함수값 구해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3분의 1에 n+1승 플러스 1, 밑에는 3분의 1에 n-승 플러스 3분의 1. 극한값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이 머리는 쳐내야 돼. 쳐내면 3분의 1 곱해지고, 이걸 쳐내면은 3으로 곱해지면 뒤집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뭐 할 것도 없지. 이거 0으로 수렴인데 0으로 수렴하면 3분의 1분의 3이니까 3이죠. 일단 이런 연습부터 해야 돼요. 개념원리 문제가 좀 더 어려웠어. 이런 게 일단 2분의 1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봐. 상상이 필요해. 상상이. 2분의 1 되면 2. 잘했습니다. 잘하네.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 맞아. 2분의 2니까 1. 2 넣으면 2 넣었을 때 계산법 자체가 달라진다고. 2의 n-승 플러스 2분의 2의 n+1승 플러스 1인데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이것도 1 쳐내면 곱하기. 쳐내면 2분의 1. 뒤집어서 올리면 4. 그래 약분. 4란 말이야 4. 달러 하는 법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수식의 극한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요런 걸 먼저 풀었어야 돼. 책이 지금 개념원리 약간 불친절했어. R이 막 달라지는 거 가지고 먼저 하는데 한 번에 이거 다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이걸 이용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148번이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148번 풀어준다.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나온 거거든요. 148번 네가 풀어봐라. 네가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모든 범위에서 다 구해볼게. 그 그래프까지 그려볼게. fx. 여러분은 148번 이거 중요해. 다시 한번 해봐. 현성이도. 148번을 깔끔하게 답을 일단 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은 아주 안 좋았어요. 해본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제일 어려운데 마이너스 2의 2n승은 그 4n승으로 바꿀 수 있나? 근데 원래 이 미치 음수 지수법칙 안 되잖아. 그게 사실 어렵던데. 어차피 이게 짝수니까 된다 그런 얘기잖아. 네 말은. 해보니까 된다는 거지? 그냥 어차피 짝수니까 n이 자연수니까 돼요. n이 유리수면 n이 만약에 이거는 약간 다른 질문이다. n이 2분의 3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분의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3승이잖아. 그럼 마팔이지. 근데 n이 만약 2분의 3인데 제곱을 먼저 넣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의 n승을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거든. 4의 n승을 하면 4의 2분의 3승을 하면 8이 돼버리죠.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원래 안 돼. 넣으면 마이너스 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n이 자연수면 돼. 자연수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6이니까 다 항상 짝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4n승으로 바꿔도 돼.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얘기였고 그냥 엄밀하게 해본 거고. 아무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 2n승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승에서 플러스 1 앞으로 빼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하나 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관찰을 해. 이게 머릿속에서 항상 n에다 숫자를 큰 걸 넣었다고 생각해봐. 계속 넣으라고. 넣어서 100 넣고 1000 넣고 해도 항상 이거 같은 수지. 4의 n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4의 n승으로 보면은 같은 수인데 이게 무한히 커지잖아요. 부호가 얘는 막 교대로 바뀌긴 한데 얘도 같이 바뀌어. 그래서 같은 수로 커지는데 마이너스 2가 개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까 4의 n승의 개수 정도로 볼 수 있어. 4의 n승의 개수로 볼 수 있어. 개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2고 2분의 1이면 2분의 1 넣으면 무한대 보내면 0대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 극한값이죠. 1 플러스 3 4 그리고 1 대입하면 1 대입했을 때는 n승은 뭐 하든 말든 그냥 1이야. 2분의 1 2 3 4 5 6 3 2분의 6이니까 그래서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함수값만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으로 다 찾아내야 돼. fx를. 여러분 소수령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거 쉽게 낸 거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fx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서 y는 x 플러스 2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x의 범위 5개 나눠가지고 다 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합니다. 제일 맞는 거 골라봐. 그거부터 하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치 x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x가 진짜 2분의 1인 건 아니야. 3분의 2일 수도 있고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넣었다고 치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해 버리잖아. 2분의 1에 2n 플러스 1승은 0으로 가니까 무한대 보내면. 그럼 2분의 1 넣으면 답이 얼마냐? 1분의 4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4가 아닌 거야. 이 x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때 식은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fx가. 됨? x가 1일 때는 1을 넣으면 2분의 이건 진짜 숫자 1이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두 개는 1이 들어가면은 2분의 6 그러니까 3이죠. 함수값이 3인 거고 1보다 클 때는 마치 얘를 2라고 생각하고 극한을 풀긴 풀거든요. 2의 2n승 플러스 1분의 2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를 앞으로 쳐내면은 2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버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2가 되죠. 1분의 2. 그래서 극한값이 2인데 2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2라고 생각은 하지만 x가 2 같은 거지만 x 왜 이거 화면 때문에? 됐어. 화면은 무시한다. 선생님 너무 빛나잖아요. x가 2 같은 건데 x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뺄 때 x 곱하기 x의 2n승에서 2라고 생각을 해. 2나 3이나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x였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무시되는 건 맞아. 얘는 상수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극한값은 약분해서 x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2n승은 항상 1이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승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홀수잖아. 이게 홀수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이 돼.
아니면 이렇게도 좋고 마이너스 하나 뽑아내고 짝수승이니까 1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항상 고정으로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승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진짜 넣는 게 맞나? 이건 진짜 넣는 게 맞아요. 범위의 수가 아니라 딱 그 수잖아. 그 수 마이너스 1을 딱 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가지고 2분의 0. 그래서 0을 딱 해줘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랑 보통 항상 비슷하거든요. 항상 답이 똑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2n승 플러스 1분의 얘도 더하기를 하나 빼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2n승 빼기 4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결국 얘네들 무시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게 답이 돼. 다시 말하면 x야 이게 x. x가 됩니다. x천에서.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2x 더하기 3이니까 y좌편 3 찍고 기울기가 2인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그래프를 그리고 1에서는 3이니까 점 찍고 마이너스 1에서는 0이니까 점 찍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y는 x를 그려야 되고 y는 x 그러니까 y는 x를 그려가지고 1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y는 x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의 불연속점인 개수는 불연속점인 개수 2개. 미분 불가능점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y 교점의 개수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x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미적분에서 살짝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처음 등장했어. 미적분 자체가 어려운 거. 이 극한값을 x의 범위에 따라서 5가지 부분으로 해서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시험지 가면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다 해야 돼. 해봐. 요 한쪽만 해 지금. 36쪽을 다시 해 혼자 다. 36쪽 다 하세요. 다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공식 첫 번째.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안다면은 2분의 1 r 곱하기 변의 길이 다 더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반지름이 x가 된단 말이야. 반지 r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 길이도 r이지. 그럼 요 길이 빼기 이 길이 빼기 r 이 길이 빼기 r 해서 그게 여기랑 똑같잖아. 이쪽 이게 똑같잖아. 얘네들 더한 게 빗변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 2가지 방법이야. 둘 중에 쉬운 걸로 하는 거야.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는 세 변을 다 알아야 돼. 어차피 세 변 다 알아야 돼. 세 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기 지금 n분의 1x니까 여기가 뭐냐? x는 n. 네. 그럼 여기 길이가 n이고 여기 1이잖아. 여기는 n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 r을 딱 써가지고 첫 번째 공식이 났지. 2분의 1 r 곱하기 다 더한 거. 길어져 어쩔 수 없어.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 요거랑 넓이가 똑같다. 2분의 1 n하고 똑같다. n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N을 정리가 돌려가지고 r 하면 무리식 나와. 나는 다 풀 줄 아니까 다 풀어줄 수 있긴 한데 막힐 만한 게 뭐 이런 것들. 아니 이거는 그냥 딱 봐도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됐어. 등비수열 합이죠. 그래서 극한해야 돼. 리미트 보내면 돼. 그리고 이런 거 다 보였는데 너무 슬펐어. 이런 거는 33번은 아직 스텝 2라. 약수의 총합. 이건 그럼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34번. 여기 근데요. 겉에 이게 3의 2분의 1승에다가 곱하기 3에다 또 2분의 1승이 딱 있으니까 3에 이거 분배하면 2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3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럼 계속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그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합은 1-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r n승.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야 됐어. 문제 풀러 가니까 안 푸는데요. 그냥 한 문제 풀고 가자.
야 네가 이거 야 학교 시험 문제 보여줄게. 하나 풀고 그냥 갑시다. 네. 정답 4번. 오케이. 와 잘했어요. 꺼지세요. 빠염. 이게 학교 시험 문형 요거거든요. 해봐. 뭐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분명 진짜. 그거 우리 거 싫은데. 요 리미트는 함수 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리미트고요. 그런 함수 fx를 찾았을 때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또 보내는 거지. x에 대한 리미트 이건 n에 대한 리미트고 이게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다시 말해 지수꼴분의 지수꼴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에서 x가 그러니까 이 함수의 변수는 x인데 이 극한의 변수는 n인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해야지만 함수의 식을 알 수 있거든. 그 알아낸 식을 가지고 극한을 보내는 건데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극한 계산이 달라지니까 아까 배운 5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지만 5가지 다 할 필요 없지. 1에서의 지금 극한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1보다 클 때랑 x가 1일 때랑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랑 1일 때랑 1보다 클 때 근데 1일 때도 필요 없지. 극한을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만 같으면 되니까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그건 수학 투죠.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건 뻔해. 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x 범위 5개 나눠서 하는데 지금 3개만 하라고. 2번? 뭐 벌써 잘하면 다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식하고 fx식 요 fx식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3개만 하면 돼. x가 1일 때 이건 필요 없긴 합니다. 이건 x가 1보다 클 때를 나눠서 식을 찾으란 말이에요. 오늘 배운 거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치 2분의 1 같은 게 들어갔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뀌니까 답은 여기다 2분의 1 넣어서 쓰면 안 되고 얘는 그냥 x지. ax. 그래서 뭐냐 식이 a가 있잖아요. 이게 a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1일 때는 2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a 5 더하기 a 2분의 5 더하기 a가 되는 거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는 버린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쳐낼 때 2로 쳐내면 안 되고 x로 쳐내죠. 이게 x야. 이 x 2라고 생각만 한 거지 x야. 그러니까 2x가 되죠. 이 세 개를 오늘 배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섞어준다고. 그럼 극한이 존재하려면은 우극한은 어디다 넣어야 되냐? 1보다 큰 식에다 1 넣은 거. 2. 좌극한은 여기다 1 넣은 거. a 플러스 3. 같으려면 얘가 같아야지. a는 이게 바로 시험 문제다 이런 거예요. 쉽잖아. 새로 배운 것 중에 이게 살짝 어려웠죠. 구간에 따라서 이 극한값의 식을 알아내는 게 살짝 어려웠어요. 연습 문제 그 그래프 나오는 거 있으니까 35번인가 그거 잘해봐. 개념을. 오케이. 하나 더 할까? 재밌는데? 재밌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장난해? 이거 마프 시너지잖아요. 좋아요. 꺾이지 않는. 맞아. 잘하는데 뭐 이 정도는 다 되는구나. 야 하나만 더. 시험이 근데 지금 거의 여기는 개념 원리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 광진고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나왔고. 아니 그냥 우리는 어렵잖아. 야 이거 봐봐. 이런 거. 서술형 1번 이런 식이야. 수렴하다 정색 스케줄. 해봐. 야 개념 원리 아까 예제잖아 이거. 개념 원리에서 예제 딱 하면서 한 거. 그거야. 대충 하면 안 돼. 한 개라도 틀리면 너 빵점이기 때문에 개수가 딱 맞아야 돼. 마플 그냥 등비술 급수준까지 다 풀어야 돼. 마플 급수준까지 다인데 그 도형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풀어준 게 없는데 좀 풀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 이거 개념을 필수예제였잖아. 이렇게 광신고 문제 작년, 재작년 2021년. 근데 수렴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쉽게 낸 거죠. 수렴하면 그냥 상수로 가니까 생각을 해라. 그냥 답이 손 들고 서 있는데 답이 뭐야? 암산 되는데 선생님 끝났는데 몇 번? 그렇지. 잘하는데 왜? 이건 버리는 거냐? 버리는 거 5연승은 7연승이 훨씬 크니까 얘는 나가면 어떻게 되냐? 7되고 얘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n 7연승분의 7 곱하기 7의 n승이 14다. 약분 마이너스 2분이잖아. 이런 거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만하자. 야, 잠깐만. 근데 좀 미안한 게 있는데 그 마프 시너지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고 활용 문제가 있어. 그림 막 도형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한
대여섯 개 풀어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성현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풀고 나서 질문해도 되고 거기서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도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조금 정리해 줄게. 중요한 아까 성현이가 물어보잖아. 내 저번에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그런 거 정리해야 돼요. 그 기본이야 기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공부할 걸? 아니 넌 공부했었어 그때. 근데 까먹은 거야. 까먹을 수 있어. 근데 원래 그 까먹은 거를 다시 보면서 빨리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복습하는 거, 복습이 되는 겁니다. 봐봐. 지금 미적분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느는 게 수원수투가 막 다 등장하니까 막 갑자기 막 극한 값이 존재하도록 이런 거 나오고 막 수열에 막 한 공식 나오니까 옛날 배운 게 다 살아난다고. 근데 약간만 잘 많이 잊혀진 데는 봐야 돼 강의. 금방 봐. 수열 쪽 보면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열 쪽이야. 수열 쪽을 잘 봐야 돼. 다음 단은 급수거든요. 다음 단은 수열의 합의 극한이에요. 너 합공식 모르면 한 개도 못 풀어. 수열의 합공식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그마 잘 받아야 돼.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오케이 꺼지세요.